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남북 협력 사업은 첫걸음을 내딛게 됐는데요. 앞으로 북미 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엔 안보리가 이 남북 협력 사업의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제 제재 예외를 인정을 했는데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먼저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유엔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예. 또 하나의 측면은 남관계 개선에 대한 그 유엔 차원에서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지금 철도 연결 사업은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측의 입장을 유엔 쪽에서 상당 부분 또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주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도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유엔이 좀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예. 그런 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미국 쪽 입장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실제 철도 연결 사업이 진행되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지만 네. 조사 사업 정도까지는 충분히 미국도 거기에 적극적 지지를 보낸다. 그것은 지금의 앞으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네네. 지금 조건에서는 좋은 어떤 그 징조 흐름을 미국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를 해왔고, 근데 유엔 안보리라든지 뭐 이런 다른 서방국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물론 이제 안보리 차원의 뭐 적극적인 대북 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북이 함께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해준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네네. 대로 남북 철도 사업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아직 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일단은 공동 조사 부분에 있어서 면제지만은 그 목적과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일단은 유엔 차원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유엔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제재가 미국의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의견 조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철도 공동조사에 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대북 경협 관련해서 많은 이견이 노출된다고 걱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워킹그룹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좁혔다는 것이 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 뭐 남북 협력 사업, 이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뭐 유류라든지 이런 네. 물자들이 일단 반입이 가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조사라든지 뭐 착공식에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이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조사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공동조사가 하나는 이제 경의선, 또 하나 이제 동해선인데 네. 보통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기관차에 화차나 또는 객차를 한 5-6량을 달아서 북측 아마 개성 정도까지 가면 네. 거기서부터는 기관차를 북측 걸로 바꿔 달아서 아마 시험 운행을 한번 해보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사업을 하는 그게 보통 한 열흘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동해선도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시키면 그렇게 된다면 착공식은 12월 중순 정도에도 12월 가능하다. 중순.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금 서울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12월 달에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답방의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에 남북 최고 지도자가 참석해서 그 착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한달지 예. 뭐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남북의 철도 연결과 관련돼서 공동조사 사업과 그다음에 착공식 정도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 또 그것은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그렇게 되어야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남북 경협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만 부정적이지 않고 지지의 입장을 갖고 있다. 이것을 또 확인시킨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안에 어쨌든 그 착공식까지 간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올해 안에 착공식이 이제 예상해 보건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그림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답방을 해서 서울에 네. 답방을 해서 착공식에 같이 이 모습을 남북 정상이 같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일단 이게 남북 철도 사업이라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제재 네. 면제는 현재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이번에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안까지 유엔 차원의 제재 면제가 있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지만 네. 이것이 착공식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공동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행사적인 성격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또다시 유엔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제재 면제라는 것이 이제 포괄적으로 철도 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 면제가 아니라 네. 공동 조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일시적인 예. 제재 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착공식이냐 아니면 단순히 남북이 이런 철도 공동사업이라는 뜻을 생각하는 어떤 행사적인 의미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다시 유엔과 이제 미국에게 이런 제재 면제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할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연내 착공식을 이야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과 이 협의를 이루었던 만큼 이런 것이 뭐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네네. 계속해서 미국 및 국제사회에 우리의 이 철도 사업에 대한 목적을 계속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착공식 및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제재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동 조사까지는 유엔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해준 거지만 착공식을 하고 실제로 철도 연결까지 이런 또 이후의 과정에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신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번 이 남북이 어떤 남북 협력 사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네. 앞으로 뭐 양묘장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예단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은 제한적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네네. 대해서 거기까지 유엔에서 제재를 유예시킨 것이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긍정적인 방향을 잡고 진행이 되어 간다면 예. 우선적으로 아마 철도 도로 연결 사업, 특히 철도 사업의 착공 이후에 그 실제 건설 과정이랄지 이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그것은 유엔 제재가 지금 미국과 북한이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아마 철도 부분이 그 빠른 속도로 그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양묘장 사업이나 그다음에 이산가격 상봉 상설 면에서 지금 이제 좀 더 그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묘장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묘장 사업 자체가 유엔 제재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양묘장에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묘목을 몇 군데 집중해서 그 묘목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그 어느 특정 지역이나 또는 어느 산에 그 묘목이 심어지기 위해서는 냉동 차량을 통해서 그것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동 중에 말라 죽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동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이제 냉동 차량이 필요한데 그 냉동 차량은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유엔의 이런 제재의 유예가 인도적인 부분이나 또는 특별하게 비핵화와 관련돼서 핵 문제나 또는 ICBM 미사일 발사 이것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좀 더 유엔도 이제는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은 이번에 마련됐다. 우리 정부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설명을 하면서 양묘장 사업이나 또는 이산가격 상봉과 관련된 면에서의 그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설명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논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번 그 대북 제재 면제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도 당연히 환영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입장을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가 유엔 제재 면제를 받았다.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남북 간의 어떤 협력 사업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남북 간의 교류도 빨리 네. 진행이 되고 북미 간의 대화도 빠르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사실 우리 정부의 뜻대로 사실 가을에 진행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유엔 차원에서 철도 공동 사업에 대한 조사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유예해 줬기 때문에 이번 제재 유예를 계기로 다시 한번 남북 간의 교류 사업이나 그리고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빠르게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 계기가 뭐가 있었을까? 이 한미 워킹 그룹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워킹 그룹이 좀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엔의 제재이긴 하지만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우리가 북한과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그러니까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독 제재 부분도 있는데요. 미국의 단독 제재에는 이제 북한의 정유 제품이 이전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미국의 단독 제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공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단독 제재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워킹 그룹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남북 관계를 좀 속도를 조절하라는 좀 예, 부정적인 예. 인식을 저희가 가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사례를 본다면 워킹 그룹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워킹 그룹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내년 봄에 예정이 돼 있는 한미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독수리 훈련이 내년 봄이기 때문에 아직 한 4,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왜 이 시점에서 이걸 발표를 했을까? 네네.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독수리 연습이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요. 네. 독수리 연습은 매년 3월달에 키리졸브 훈련하고 같이 하는 훈련인데 그렇죠. 예. 이 훈련의 특징은 그 한미의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전체 그 한미 연합군이 야외에서 기동 훈련하는 실제 훈련입니다. 네네. 다른 훈련들은 대체로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 위협을 덜 받는데 이 훈련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가 됩니다. 항공모함도 전개가 네. 되고 핵 잠수함이나 또는 미국의 이제 그 전략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사실은 두려워하는 훈련이 그래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그렇습니다.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독수리 연습을 지금 한 넉 달 전에 예. 지금 매티스 장관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국 그 축소하겠다는 건 전략무기 전개를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가장 걱정하는 것을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안전장치를 미국이 해냈다는 건데 결국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예.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의 그런 윤활유를 좀 만들어내보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흐름이 입장이 약간씩 지금 그동안 좀 삿바 싸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좀 더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좀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뭐 보면은 폼페이오 장관도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그 매티스 장관의 이야기는 결국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네. 그런 과정에서 군사훈련, 미국과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가장 걱정하는 군사훈련에 그런 군사훈련을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예. 그 연장선상에서
그 군사훈련의 축소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줬다. 예. 뭐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규모 축소라는 게 아예 전개 그 훈련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규모 축소는 훈련은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 정도에 개최되면서 성과가 나오면서 흐름 자체가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감이 붙게 된다면 독수리 연습이 저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축소 범위에 대해서 축소하겠다라고만 발표했지 뭐 어느 정도로 축소하겠다라고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일단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기 전체적으로 때문에 아마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예. 그 범위를 좁혀가든지 늘려가든지 하겠다는 예. 전술적인 매트리스 장관의 발언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취소 가능성까지도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리고 뭐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유예되겠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훈련들도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 말은 선의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훈련을 하게 될지 아니면 축소한 범위에서 하게 될지 그것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매티스 장관은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가 전략 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것만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지난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비질런트 에이스가 아예 훈련 자체를 유예한 것처럼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까지도 유예하는 형태로 가게 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에게 우리는 아직까지도 선의의 대화를 지속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북한의 반응에 따라 유예 혹은 축소 아니면 예정대로 진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외교적으로 뭐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앞으로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지금 또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그런 기조가 좀 보이는 것이 앞서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의 핵신고를 요구할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사실 북한이 핵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입장에 비한다면 네. 좀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과 괴를 같이 한다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미국 입장의 그 철옹성 같은 입장은 결국 핵신고 리스트가 우선적으로 제출돼야 된다는 예. 것이었고 북한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핵신고 리스트를 제출한 순간 북한에게는 카드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발가벗으라는 소리인데 네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 리스트를 제출했을 때 미국이 그 리스트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 엄청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것이 과거의 북미 관계의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서로 간에 이제 그 삽화성을 벌이면서 굉장히 그 지구전을 펼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야무야 돼버리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고 예. 이번에 지금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반발짝 좀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러니까 그 삽화 싸움에서 조금은 좀 삿발을 좀 느슨하게 해주면서 네네. 북한이 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그런 표현들을 펜스 부통령이 했다.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그동안 보면 대북 강경 입장의 입장이죠. 그 예. 어떻게 보면 좀 심벌 같은 존재로 그렇죠. 보여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직접 그런 신고 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고위급 회담도 빨리 해서 지금의 비핵화 평화체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뭐 그런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내보였다. 그렇게 네네.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초에 김정은도 만날 것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또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북미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점이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번 이제 취소가 됐다가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열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 날짜가 공개가 될까요? 아직까지 이제 그
언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될 것인가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전망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다만 예. 이제 펜스 부통령의 언급 자체는 이제 외교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예. 또 펜스 대통령이 같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방에 있게 될 때에는 이런 모든 핵무기와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미국의 사찰단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핵무기를 폐기하게 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미국의 입장이 현재 완전히 물러섰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도 미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에서는 일단 정상회담의 날짜를 먼저 정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보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조율이 될 수가 있는지 네. 아무튼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될지 그리고 정상회담의 날짜가 빨리 정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달 안에는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우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달 안이라는 것이 이제 다음 예. 주인데 예, 이번 주 이제 한 주 남았죠. 지난번에 이제 11월 8일에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때는 사실 한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날짜 이야기를 네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미뤄지다가 예. 최종적으로 이제 이틀 전에 11월 6일에 발표를 하면서 11월 8일에 8일 뉴욕에서 만나겠다. 만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날 취소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본다면 이미 미국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다음 주에 하게 된다면 이미 일정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일정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무언가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나 네. 아직까지는 다음 주 내로 일정을 정할 만한 상황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사실상 네, 이번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번 주 안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북미 간에 그동안 전혀 현안들을 서로 접점을 찾는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의 회담이라면 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라인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번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처음 이야기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11월 8일에도 예. 이야기가 진행이 나왔고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미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정상회담에 대한 제2차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으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늦어도 12월 10일 이전 정도 12월 하순 중순 하순 들어가면 이제 미국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외교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개최가 되어야 1월 초 1월 달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간다. 또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 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명확하게 12월 달에 이루어질 것인지 또는 1월 달에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도 좀 정리가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고위급 회담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네. 또 타이밍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회담이 될 것 같고 빨리 이루어져서 좀 전체적인 일정들이 잡히고 그 속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북미 정상회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데 물론 북미 간의 대화긴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번 주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기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물론 G20 회의라는 것은 이제 뭐 대북 문제를 다루는 뭐 그러한 그런 건 회의는 아니죠. 아니고 주로 이제 경제 문제를 네. 다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의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무역 등에 관한 어젠다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예. 크겠지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대북 정책 입장을 보다도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위급 회담도 얘기했지만 이제 또 이 외교 일정에는 G20이 또 폼페이오 장관도 아마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과 네네.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계기를 아직 뭐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 추진 중이죠. 네네, 아마도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그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정상 간에 뭐 한라인도 있고 뭐 전화라든지 이런 뭐 네. 접촉을 자주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갖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물론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제약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회의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체류 시간이 약 20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촉박하긴 하군요. 예.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만들려고 할 것이고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네네. 만난다고 하더라도 뭐 두세 시간, 서너 시간 할 수 있는 회담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제 또는 주제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핵화 평화 체제와 관련된 진행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제 북한과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또 설명을 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또 그 개진이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과 관련돼서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짧은 시간이지만 논의할 수 있는 네.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혹시나 이렇게 네. 한미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된 어떤 논의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건 살아있다고 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가장 좋은 그림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고 네. 그 속에서 이제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 게 이제 모양새는 좋은데 예. 거꾸로 지금 상황에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1월 달까지 간다면 서울 답방을 통해서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적적 의지를 다시 한번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서울에서 표명하고 예. 또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선물 보따리를 몇 개 좀 내놓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좀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그러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그런 정상회담적 성격을 띠면서 예.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서울 답방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예. 그런 거라면 저는 서울 답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뭐 이제 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네네. 남북 정상이 그것도 같이 그렇습니다. 서는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을 걸 기대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 물리적으로 지금 연내 답방은 사실상 힘들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좀 물리적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인 제약 요소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떠한 정치적 성과를 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북미 간의 진행이 좀 더딘 상황에서 예. 어떠한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 G20에서 혹시 만남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되고 또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한다면 물리적인 제약 요소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 다 이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아직까지 이제 열어놓은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